블랙 프라이데이가 앞당겨지면서 사실상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버겐 아카데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특수 목적거의 입시 규정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입 공통지원서가 아시안에게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당겨져 벌써부터 사실상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존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딜스 위크라는 배너를 걸고 본격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주요 온라인 업체들도 세일을 앞당기고 있고 기존 대형 소매 체인들도 추수감사절 세일을 앞당겼습니다. 장난감, 전자제품, DVD, 신발 등 할인 판매에 돌입한 아마존은 오늘의 상품을 15분 단위로 바꿔가며 상품을 소개하고 자체 음성 비서인 에코도 세일 품목에 포함했습니다. 월마트는 23일 새벽 0시 1분부터 온라인 세일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23일 오후 6시부터 도어버스터를 진행합니다. 50% 이상 할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월마트는 특히 애플 아이패드나 아이폰 제품을 할인 세일합니다. 타겟은 아이패드 32G를 $250에 판매하고 애플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를 구입할 경우 $250의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준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바이에서도 애플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딜뉴스닷컴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세일 경쟁이 가장 치열할 제품은 4K TV로 예상됐습니다.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능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예상됩니다. 온라인 매체 쿼츠는 최근 안드로이드 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하며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구글 측은 이 기지국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쓰는 기법입니다. 구글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활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쿼츠는 구글이 OS 메시지 기능의 단순 개선을 위해 왜 굳이 기지국 정보를 모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릿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1천여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중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버겐 아카데미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인사회를 더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 파크시 의원과 제니 정 클러서시 의원 등은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로부터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 인종 차별 발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사건 발생 후 프리홀더 측에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고 이후 프리홀더들과 논의를 했다며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리홀더 차원에서 학교 당국에 철저한 추가 조사가 지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프리홀더들은 버겐 카운티 의회 역할을 하며 버겐 카운티는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 목적고입니다. 이 때문에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와 뉴저지 경제협회 시민참여센터 등은 교사 처벌과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곧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교사 중징계와 교사의 공개 사과, 학교의 입장 발표, 교직원 대상 인종차별 방지 교육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입시 성적 위주인 특목고 입학시험이 개정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주 의회의 특목고 입시 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장에게 질문한 중국계 학부모 단체 회장은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우수한 교육을 받는 일이라며 특목고 입시를 변경하면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은 특목고에 진학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정부는 모든 학생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목고는 입학시험 성적뿐 아니라 특별활동, 내신 성적 등을 고려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블라지오 시장은 중학생 대상 무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3K 프로그램, 서민아파트 프로젝트, 쓰레기 수거 2회 증가 등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입 공통지원서가 아시안들에게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고 이는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은 대입 공통지원서 내에 아시안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대입 공통지원서 최고 경영자에게 보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에 의하면 공통지원서에는 아시안 학생의 경우 아시안이라고 대답했을 때 다시 출신 국가를 묻는 항목이 나오며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흑인, 백인들은 아시안에 비해 훨씬 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이 요구받는 기준대로라면 백인 학생은 출신국가 항목이 50개국 이상으로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입 전형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공통지원서 측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교육단체 100곳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입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의 차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채 수익률의 장단기 국채 금리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국채 2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의 격차는 98.8bp를 기록해 200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bp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채 2년물과 10년물 간 금리 차이도 58bp까지 좁아져 10년 내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차이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로 모양이 결정되는 수익률 곡선이 10년 만에 가장 평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장단기 국채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모양이 평탄해지고 금리 차가 역전되면 뒤집히게 되는데 곡선이 평평해지다 뒤집히면 경기 침체에 확실한 전조가 된다는 것이 채권 시장의 정설입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하강을 예고하는 경기 지표가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까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기 침체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는 아이케아 서랍장이 또 안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이케아 측은 관련 서랍장을 대거 리콜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21일 ABC 뉴스에 따르면 아이케아가 판매한 서랍장이 넘어져 최근 8세 어린이가 또 사망했습니다. 아이케아는 2,900만 개에 달하는 서랍장을 모두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은 28년 전 첫 사망 사례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부에나팍 한 가정집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바닥에 자고 있던 2세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소비자안전위원회에 의하면 이 같은 사고는 18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특히 해당 브랜드의 3에서 6단짜리 서랍장은 어린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랍장 설치 시 벽에 고정쇠로 고정해야 합니다. 아이케아 측은 리콜을 통해 고정쇠 무료 배포와 가정을 방문해 고정쇠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을 때에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아동 사망에 대해 아이케아는 1,660만 달러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판매된 생우유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뉴욕과 코네티컷, 뉴저지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어덜밀크 회사의 생우유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은 다양한 동물에서 분리되는 브루셀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CDC 측은 브루셀라균에 감염 시 발열이나 관절통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며 특히 임산부에게는 감염이 치명적일 수 있어 지난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생우유를 섭취한 주민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농무부는 어덜밀크의 생우유 제품을 공급한 농장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다저스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LA로 연구진을 옮긴 지 60주년을 기념해 특별 박물관을 운영합니다. LA 다저스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다저 스테디움의 팝업 박물관인 60 Years in LA를 개관하고 다저스 서부이동 60주년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2017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트로피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그리고 샌디 쿠펙스와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등 역대 LA 다저스 레전드 선수들의 활약상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다저스는 지난 188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창단했으며 창단 75년 만에 LA로 연고지를 이동했습니다. 한편 박물관 입장료는 $10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의 한인 유학생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제고하라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신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청원 서명 운동이 펼쳐져 650명이 동참했고 서명 용지는 총장과 학장 등 프린스턴 대학 당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대배심은 지난달 31일 맨해튼 다운타운에서 차량 테러를 일으킨 세이플러 사이포브를 테러와 살인 등 22개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이포브는 총 8건의 살인과 12건의 살인 미수, 1건의 테러 단체 지원, 사망을 초래한 차량 파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살인과 차량 파괴 혐의에 대해선 각각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중남미 난민센터는 단순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법법 이민자들의 신병을 불법 구금한 뒤 연방 이민국에 인계해온 나소 카운티 경찰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구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카운티 내 풀타임 공무원들의 최저 임금을 현행 $8.44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겐 카운티는 뉴저지주에서는 최초로 최저 시급을 $15까지 인상한 카운티가 됐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카운티 공무원 13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청명하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포근하겠으며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쌀쌀하겠고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